망해도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68세 저는 유튜버가 됐습니다.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입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안 믿겨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뭘 판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대요. 얼마냐 물었더니 2억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대박나면 10억도 벌어요. 2억 쯤이야. 저는 망설였지만 왜냐면 평생 모은 돈이 2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믿고 투자해줘. 나 엄마 언제 실망시킨 적 있어? 있긴 있는데 아들이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2억. 근데 이게 뭐예요? 6개월 후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다 날려먹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을 모은 돈이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단 6개월 만에. 집은 전세였는데 이제 못 살죠. 보증금도 뺐어요. 그래서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200에 월세 45만 원짜리요. 68세에 제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원룸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작더라고요. 부엌이랑 방이랑 붙어 있는데 싱크대가 작아서 그릇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화장실도 작았어요. 변기랑 세면대랑 샤워기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적응되더라고요. 첫날은 막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틀째부터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싶었어요. 청소할 때도 별로 없고 관리도 쉽고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500에서 200 보증금 빼고 한 달치 월세 내고 나면 250쯤 남았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68살을 어디서 써줘요? 마트 가서 물어봐도 개선 같은 거 할 수 있냐고. 사장님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와서 또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지?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라면이 맛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가? 혼자 먹으니까 또 편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후루룩 소리도 내도 되고. 다 먹고 설거지하는데 손주가 전화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원룸 이사했다던데. 그래, 근데 여기 좋더라. 작아서 청소하기 편해. 손주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할머니 멀쩡한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로 괜찮았거든요. 돈은 날렸지만 건강은 괜찮았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요. 그래, 살아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전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대답은 간단했어요. 요리요. 저는 평생 요리를 했어요. 맛있게 해요. 근데 그걸로 뭘 하지? 식당? 68에 식당을 차려요? 돈도 없는데? 고민하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주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 할머니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그게 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먹는 건지 바르는 건지도 몰랐어요. 손주가 제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영상 찍으면 돼요. 이걸로? 이걸로 사람이 나와? 나오죠. 요즘 이걸로 다 찍어요. 너무 작지 않니? 손주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할머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손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요리 팔아서 돈 버는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돈 버는 시대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감자 까는 걸 사람들이 돈 주고 본다고? 네. 요즘 ASMR도 있고 할머니 같은 분이 하면 인기 많아요. 아니 세상에 감자 까는 거를 왜 보지?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하지만 손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저 68살인데 68에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무튼 저는 그날부터 유튜버 교육을 받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핸드폰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부분이 카메라예요.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왜 뒤집혀 있어요? 뭐가? 할머니 얼굴이 거꾸로 나왔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거꾸로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마이크 막았어요. 마이크가 어딘데? 여기 조그만 구멍. 아니 이런 구멍이 뭘 그렇게 중요해? 손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구멍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손주가 할머니 첫 영상은 간단하게 감자 까는 법으로 가요. 그걸 누가 봐? 본다니까요. 그래서 감자 몇 알을 씻어두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감자를 너무 꼼꼼히 깐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감자 하나에 15분은 너무 길어요. 아니, 감자는 이렇게 해야 흙이 안 남지. 시청자들은 감자 껍질에 흙이 묻었는지 관심 없어요. 그럼 안 되지. 먹는 건데. 손주는 포기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그냥 느리게 감자 깎는 할머니로 가요. 그게 뭐가 돼? 요즘은 뭐든 돼요. 저는 진짜 세상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촬영을 끝내고 손주가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왜? 렌즈에 김 서려 있어요. 그게 뭔데? 전체가 뿌옇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구름 속에 있어요. 저는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감자 깎느라 숨 좀 쉬었어. 아, 해결됐어요. 다음부턴 숨을 이쪽으로 쉬지 마세요.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서 손주가 찍어준 첫 영상을 봤어요. 뿌연 화면 속에 제가 있었어요. 감자 하나를 천천히 깎고 있었죠. 꼭 제가 아니라 영화 속 슬픈 장면 같더라고요. 혼자 보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나. 근데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배웠고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첫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손주였습니다. 제가 유튜버 첫 영상을 올린 날이었어요. 감자 하나를 15분 동안 정성껏 깎은 그 구름나라 감자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날이죠. 솔직히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습니다. 아니 누가 볼까요? 뿌연 화면에 할머니 한 명이 감자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래도 괜히 설레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올린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들고 계속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조회수 0, 댓글 0, 좋아요 0. 그래 없지 누가 보겠냐. 스스로 위로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구독자 한 명이 생겼어요.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누가 나를 구독했어? 기뻐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죠. 누가 봤는지 너무 궁금해서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야야야, 너 지금 어디냐? 왜요 할머니? 할머니 구독자 생겼다. 제가 눌렀어요. 아, 너냐? 그 말을 듣는데 웃기면서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저를 선택해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매일 촬영했습니다. 손주는 학교 끝나면 원룸으로 와서 조명 세우고 카메라 설치하고 저는 앞치마 두르고 감자, 양파, 파를 차례로 깎았죠. 근데 이번엔 화면이 뿌옇게 하지 않으려고 숨을 옆으로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해요. 영상 소리에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감자볶음을 해볼게요. 후, 왼쪽. 감자는 얇게 썰어서 후, 오른쪽. 손주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감자볶음이 아니라 바람의 요리사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며칠을 촬영을 하고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보는데 조회수 37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감자를 37명이나 본 거야? 그중 20회는 제가 다시 보기 한 거였지만 그건 비밀입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근데 댓글에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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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만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손주에게 물었죠. 야, 이 세 개짜리 키읔은 뭐냐? 웃는 거요. 왜 웃지? 할머니가 숨 부는 소리가 너무 웃기대요. 아, 그것도 웃기대냐? 그럼요. 요즘 웃기면 됐어요. 아이고, 세상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게 웃기다니. 살다 보다 별일 다 겪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동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는데 마트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유튜브 하세요? 제가 놀래서 대답했죠. 네? 어제 감자 깎는 거 봤어요. 너무 귀여우시던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내가 귀엽다고요? 8년을 살았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집에 와서 영상 조회수를 보니 어느새 312회. 그 숫자를 보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아, 진짜 되는 건가?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작은 희망이 쑥 올라오는데 손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은 김치찜 찍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걸? 할머니 조회수 올라가요. 그래? 그럼 하지 뭐.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살다 보니 사람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뭔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원룸에서 김치찜을 만들고 있었죠. 사실 김치찜이 아니라 김치찜을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고기를 사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 오면 귀가 아파서 외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김치만 꺼내놓고 딱 앉아서 휴대폰을 봤는데 제가 본 숫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구독자 98,700명. 아이고, 이게 뭐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눈을 비비고 비비고 또 봤습니다. 98,000 맞아요. 어머나, 나 어떡해. 나 이제 유명한 사람 되는 거야? 당황해서 전화부터 했죠. 야, 손주야, 빨리 와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사람 됐다. 손주는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내밀었죠. 야, 봐봐봐. 이거 뭐야? 손주가 숫자를 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뭐가? 아니, 대박 터졌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만든 영상을 이렇게 본다는 게 세상이 참 놀라워요. 손주가 분석을 해줬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김치찜 영상이요. 할머니가 아이고, 고기가 비싸서 못 넣었다, 이 말이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요즘 사람들 다 공감한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고기를 못 넣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콘텐츠가 되네요. 댓글에는 누군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분 진짜 우리 엄마다. 크크크크. 고기 없는 김치찜 레시피 신박함. 크크크크. 이분 숨소리 때문에 구독함. 숨소리가 또 나왔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날따라 비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손주랑 치킨을 시켜놓고 라이브로 숫자를 지켜봤어요. 99,000, 99,800, 99,100, 그리고 마침내 10만. 저는 손주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야, 나 이제 진짜 유튜버냐? 그럼요. 이제 실버 버튼 받아요. 실버 뭐? 유튜브에서 주는 상이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고급진 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같이 원룸 사는 노인네한테 유튜브가 상을 준대요. 그게 참 울컥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메일이 왔대요. 손주가 할머니 요리도구 회사에서 광고하고 싶대요. 내가? 네. 어머, 내가 광고를 해? 할머니가 하면 잘 팔린대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설거지 1000번 한 손인데 이제 광고까지 하네. 그 말하고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오네요. 저는 시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봐요.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와서 혹시 감자 깎는 영상 올리셨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아, 예. 제가 감자를 좀 오래 깎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어요. 아, 내가 감자 깎는 할머니로 유명한 사람이구나. 조금 창피하면서도 조금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망해도 사람이 다시 웃을 기회는 오네.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웃고 댓글로 할머니 사랑해요 써주는 걸 보니까 그게 다 돈보다 큰 힘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요. 10만이 된 줄 알았던 구독자는 어느새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이제는 50만입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예전엔 원룸에 앉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원룸인데 불 켜놓고 김치찜 끓이면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힘내요. 할머니 요리 보려고 퇴근했어요.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서 좋아요. 살면서 처음 받아본 위로가 휴대폰 안에서는 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날도 있네요.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자 선생님, 요리 이야기랑 인생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책이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누가 읽어준다는 게 그게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68세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 책을 손에 들고 편의점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요즘 엄마 영상 보고 있어. 그래? 엄마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됐다. 너도 힘들었잖아. 엄마, 나 다시 해볼게. 그래, 다시 해라. 사람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뚝뚝 끊어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 한쪽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남긴 상처 대신 아들이 가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68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거를 해? 늙어서 뭘 하냐?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제 인생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자신감도 잃었는데 한 가지를 다시 잡으니까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감자였든 김치찜이든 뭐든 잡으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괜찮아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68에 시작해서 지금 70세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웃으면서 카메라를 켭니다. 왜냐면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